안녕하십니까, 김돈 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11월 5일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뒤늦게 영상으로 올립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 한국 증시 주가 폭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딱 그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 후에도 한창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씨와 바이든 씨, 평소 성격과 이름에서 풍기는 그 느낌으로 보면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인 모순이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창은 트럼프 씨를, 방패는 바이든 씨를 연상케 하는데,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다는 창과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다는 방패,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모순 자체로 보였습니다. 치열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죠. 미국 대선의 열기가 국내 증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11월 4일날 퇴근 후에 종가를 보니 온통 빨간색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빨간색은 위험을 나타내는데 증시에서만큼은 예외죠. 자,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11월 5일 장 마감했을 때 코스피는 2413.79포인트로 그날 하루에만 2.40%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844.80포인트로 그날 하루에 2.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니,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에 2%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면 그게 1년에도 몇 번 있지 않는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순으로 12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 관련주, 삼성전자 3.08%, 삼성바이오로직스 6.55%, 삼성전자 우선주 2.49포인트, 삼성 SDI 5.33포인트, 이 삼성 관련주가 탁월한 성적을 냈습니다. 자, 그때 삼성주 사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삼성전자를 담아놨습니다. 한국 증시 폭등의 원인, 미국 대선 영향을 간략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 첫 번째, 대선이 끝났다는 안도감, 대선으로 인한 피로감과 불확실성, 변동성 해소로 전날 미국 증시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바이든 우세로 아시아 증시가 강세, 대중 강경책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처지기 시작하자 중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죠. 세 번째, 바이든과 공화당의 조합을 환호.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인 바이든이,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의 IT 규제와 법인세 인상 정책을 공화당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바이든 테마주 상승. 바이든 공약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든의 무역 관련 조치 개선 및 완화 가능성,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흘 전에 미국 대선으로 한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과연 이게 호재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사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주가 폭등은 단기 투자에는 호재, 장기 투자에는 악재라고 봤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투자자가 나오는 실제 대화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실명 비슷한 가명을 썼습니다. 자, 성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살짝 들뜬 기분으로 주식 얘기를 꺼냅니다. 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요. 같이 있던 영규는 적극 동조를 하며, 그러니까 말이야, 삼성전자 오랜만에 수익 나서 플러스가 됐어.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미국 대선 때문에 많이 올랐지. 바이든 씨든 트럼프 씨든 어차피 누가 되든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났다는 피로감 해소와 안도감에 상승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절대 호재가 아니라고 본다. 영규라는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나중에는 폭락을 하나요? 제가 호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같은 폭등이 좋겠지만 나처럼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 단타는 언제 팔까 그 생각만 하잖아. 그런데 나는 길게 보고 최대한 많은 수량을 모을 생각만 하니까 생각해봐라.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돈으로 많이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게 사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적은 돈으로 많이 사기를 바라지,
3년이나 5년 동안 계속 싸게 사두면 그 이후에는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수록 평균 매입 단가 하락 효과가 빛을 발하잖아요. 영규라는 친구가 이에 동조를 합니다. 아, 맞네요. 사실 저도 오늘 삼성 오르니까 삼성전자를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합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면 그게 많이 오를 때는 매수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여러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면 돼. 적어도 3개에서 5개 종목,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거나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사는 거야.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서 90% 이상은 손해를 본다고 하잖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 모름지기 투자라는 것은 멘탈이 강해야 하고 자기 수양이 되어야 돼.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는 일부 소수잖아. 그러니까 다수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소수를 따라가야 소수에 들어가는 거지. 개인들은 오늘처럼 주가가 폭등하면 대박 맞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갈 때 축하 케이크를 사갈지도 몰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한테는 악재야. 주식에 투자된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싸게 사서 많이 모아. 두 사람도 주식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꾸준히 사모을 생각을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나 꼭 있어야 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말이야. 얼마 들어가 있지도 않은 고작 그 투자금이 몇 푼 올랐다고 야단덥석 떨지 말고 주식 투자는 돌을 닦는 것과 같아. 프로 정신과 자기 수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사마의, 주원장, 칭기스칸,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인내와 끈기,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바른 이념을 세워서 노력한다면 주식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뿐 아니라 인류와 세계를 구할 수도 있어. 주식 투자는 내가 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마인드와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영 상태는 어떤지, 또 주인이자 동업자인 나에게는 어떤 의무와 권리, 책임이 있는지까지 잘 파악해서 일단 회사와 사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 매일 주가만 보는 게 투자가 아니라 그건 도박행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일반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모두 반드시 그걸 명심하자. 제 말에 성환과 영규는 동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주가가 올랐다고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그 일반인의 생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중국 우한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고 무사히 중국 출장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우리 부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